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패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이후로 있겠지.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로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이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게 글 전체의 주제가 될 겁니다. 음악은 듣기 좋은 소리로만 만들어진 건가? 네, 아니요. 음악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방법 1, 2, 3, 4, 5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주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중 어쨌든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피아노랑 심벌주랑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죠? 그러면 피아노, 심벌주 이 중에 전자, 앞에 나온 것은 고르는 후자, 뒤에 나온 심벌주는 시끄러운 음이라고 합니다.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 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 음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인 음은 고른 음이다.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동수 단어 뜻 그냥 순식간에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진동수가 커지면 높이, 즉 음고가 높아집니다. 독서 지문에서의 제일 중요한 문장 형태 중에 하나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하다. 그래서 옆에다가 저는 쓸 거예요. 진동수가 커지면 높이, 음고가 높아집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죠. 진동수가 높아지면 높이 괄호 열고 음고가 높아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진동수가 낮아지면 높이 낮아지겠지. 이렇게.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쌓인 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파형이 쌓인 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역시 단어 뜻이죠. 사인파이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또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죠. 그럼 또 옆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사인파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의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의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거다. 이렇게 체크.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이러한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한다. 또 단어 뜻 나왔으니까 복합음. 복합음이 뭐예요?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대부분에서 악기에 나오는 음이요.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하는데 부분음 중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고 하고 복합음, 부분음, 기본음 귀는 복합음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을 합니다. 자, 또 옆에다가 정리할까요? 복합음은요. 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단순음, 단순. 복합음은 단순음 1, 단순음 2, 단순음 4, 단순음 4. 얘네들이 모여서 복합음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할까요? 단순음 1이 제일 진폭이 작아. 진동수가 제일 작아. 이렇게 진동수로 따지면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가장 작은 단순음 1을 기본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을게요. 옆에 써놓은 거 다시 정리할게요. 복합음은 단순음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단순음 중에서도 뭐가 진동수가 가장 작은 거를 기본음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이 기본음을 이 복합음의 뭐라고 진동수로 인식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괜찮니? 네.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음색은 부분음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부분음의 진동수가 다르고 상대적인 세기가 다르면 그 악기의 음색이 다른 거겠지. 현악기나 관악기에서의 발생하는 고른음은 현악기, 관악기,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본음이 110이면 220, 330, 440, 550 이렇게 있는 거래. 분석을 했는데 타악기의 소리는 부분음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또 옆에다 써야 돼. 얘 110 제일 낮죠. 그럼 얘가 기본음이겠지. 110, 220, 340, 440, 550 어떻게 해요? 정수배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또 옆에다 써야지. 아, 요 그림은 누구? 현악기나 관악기구나. 현악기나 관악기구나. 얘네들 정수배로 들어가 있다. 아, 고른음이구나. 이렇게 읽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심벌주는 대충 이런 식일 거예요. 80, 120, 270, 33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심벌주라면. 왜? 걔네는 고른음이 아니니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습니다. 타악기라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그러면 110, 220, 330, 440, 550 얘네들 하나하나가 모여서서 부분음이야. 부분음. 그 중에서 진동수가 제일 낮은 걸 기본음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110 밑에 기본음이라고 쓴 거고요. 진동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고른음의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막대들이 나타나는 반면 시끄러운 소리 스펙트럼은 막대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됐을까요? 네. 네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정이 협화도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의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겁니다. 옆에다가 쓸게요. 음정은 높은 걸 낮은 걸로 나눠 놓은 거다. 높은 것을 낮은 걸로 나눠 놓은 거다. 낮은 것분의 높은 것.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삼도는 음정이 4분의 5고 도와 솔 사이의 완전 5도는 음정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죠. 장삼도는 완전 5도보다 좁은 음정입니다. 어이쿠야. 그럼 한번 써볼까? 옆에다가 장삼도. 장삼도는 도와 미 사이. 몇 분의 몇? 4분의 5. 그 다음 도와 솔 사이는 완전 5도. 도와 솔 사이. 몇 분의 몇? 2분의 3. 그래서 장삼도는 완전 5도보다 좁은 음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4분의 5랑 2분의 3이랑 4분의 5가 크기가 더 작잖아. 둘이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나요? 4분의 5랑 2분의 3이랑 크기를 비교하면 2, 5, 10, 3, 42
뒤에 게 더 크지 않나? 그랬을 때 장3도는 완전 5도에 비해서 뭐라고? 좁은 음정. 이게 좁아. 이게 좁은 거야.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커지면 협화도는 작아집니다. 가령 2분의 1, 2분의 3, 4분의 5, 6분의 5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집니다. 2분의 1, 3분의 2, 5분의 4, 6분의 5 어떻게 해요? 더한 숫자가 점점점 커지죠.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집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협화도 큰 거 작은 거 따지면 1분의 2, 2분의 3, 4분의 5, 5분의 6 협화도는 앞에 게 더 커.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야. 합친 게.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음정이라고 하고 협화음정,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음정이라고 하는데 어머 넘어가면 안 되지. 16세기 음악 이론가 찰리로는 약분된 숫자 분수의 분자와 숫자가 1, 2, 3, 4, 5, 6으로만 있으면 협화음정, 그 외에는 불협화음정으로 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넘어올까요? 여기 써놨었던 거 있죠. 2분의 1부터 5분의 6까지 얘네들 전부 다 협화음정이에요. 얘네들 전부 다 협화음정. 쫑쫑쫑쫑쫑쫑쫑쫑쫑 해놓고 얘네들 협화음정입니다. 계속 읽으러 갈게요. 엄청 정보를 때려놓고 있죠. 아름다운 음악은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머, 여기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로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름다운 음악은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진 않는다 라고 해놨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듣기 좋은 소리로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no 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서 구체화된 겁니다. 한슬리크에 따르면 A 동그라미죠. 뭔가 문제가 있나? 뒤에 나갔었을 때 그러네. 30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고. 한슬리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악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형식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이 가지는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할까요? 기쁨, 슬픔, 감정, 정서 말고 뭐에서만 찾아라? 형식에서만 그것을 찾아라. 30번 문제 풀러갈게요. 음악을 만들기 위해 A, 한슬리크 옆에다가 쓸까요? 형식, 오케이. 감정, X. 엄청 쉬워. 거저먹는 문제죠. 1번 장삼도는 기쁨, 단오도는 슬픔. 기쁨, 슬픔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1번 탈락. 2번 상쾌한 아침. 상쾌한 거 기분 아니야? 탈락. 내면의 불안감. 감정이잖아요. 탈락.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 5도가 되는 음을 조직적으로 연결해서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정답. 감정 얘기 안 했어. 5번 화들짝 놀라. 이거 감정이잖아요. 탈락.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 제일 거저먹는 문제지. 됐을까?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음악에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사용되는데 어이쿠야, 리듬, 가락, 화성, 생연이, 음색 등이 있습니다.
리듬은 이거 밑줄 그으면 다 밑줄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만 체크해 놓을 거예요.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 음의 높이는 변화가 없죠. 하지만 길게, 짧게 이게 리듬이지. 다음, 가락은 서로 다른 음 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입니다.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이 된 거고, 세멸임은 음악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 음색은 바이올린, 플룻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낸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 여섯 번째 단락은 뭐예요? 음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 리듬, 가락, 화성, 세멸임, 음색의 개념. 이게 끝이지. 그래서 이거 밑줄 그려면 사실 다 그어야 돼. 이렇게.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 뭐 리듬, 가락, 화성, 세멸임, 음색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듭니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은 이거 냄새가 나는데 여섯 번째 단락에서 가락 얘기하고 일곱 번째 단락에서 또 가락 얘기했죠.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사용해 음악 작품을 완성합니다. 여기 칠판 봐주세요. 서로 다른 음 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인 가락을 작품의 주제라고 하고 이러한 가락은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이 된다.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는 가락은 서로 다른 음 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음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활용합니다. 예컨대 조성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여지는 리듬이 얼씨구 리듬이 음표나 쉼표의 진행으로 나타내고 어떤 조성의 음계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발현하는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합니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락에서 이 단어 여기에서 설명하고 밑에서 또 설명하고 여기 나오고 또 나오고 걔네들이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돼. 걔네들이 연결하라는 문제가 29번 문제. 일단 28번 먼저 보러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리에 대한 감각이 뭐예요? 청각이죠. 청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 없지.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왜요? 과학적으로 탐색한 건가? 음악적으로 탐색한 거 그걸 서로 비교하나? 그렇진 않죠.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음악의 형식을 분류합니다. 소리를 구분하고 나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뭐 리듬, 가락, 화성, 화음, 샘여림 이런 걸 했지.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는 건 또 아니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준 거니까.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그렇죠. 탐구하고 있다. 오케이, 정답. 음악은 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까? 뭐 고르는 불규칙한 어쩌고 뭐 진동수 이야기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 음악에서의 하는 역할 분석 딱히 그런 얘기는 없죠. 답은 4. 10번 확인하러 갈게요. 저는 여기 칠판 여기 띄워놓고 할 거예요. 1번 리듬은 어디 있어? 여기죠? 음 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거짓말, 음고 없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음 높이가 있다라 그랬지 음고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까? 여기 볼까요?
높이, 음고 얘기 나온. 여기 있네. 높이, 즉 음고. 이렇게. 그럼 옆에다가 또 써놓겠죠? 음고 없이. 높이 없이. 그랬는데 29번에 1번은 높이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벌써 틀려먹은 얘기지. 정답은 1번이에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그거는 또 맞아. 여기 볼게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라고 했어. 음악에서 질서를 가지는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 있을까? 여기 있네. 음표나 쉼표의 진행으로 나타내고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쉼표의 진행으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야. 29번의 1번은 높이를 가지는 얘만 음고 없이 라고만 바꿔놓으면 돼. 나머지 거 다 맞는 얘기죠. 다른 것도 찾으러 갈게요. 2번 가락 어디 있어? 가락 여기 있네요. 가락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높이가 지속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 29번에 2번 서로 다른 높이가 지속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맞죠?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요소다. 밑에 또 가락 얘기 나와 있나? 여기 있네요. 어떤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며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이라고 했으니까 2번은 또 확실히 맞는 얘기지. 그 다음 나머지 것도 다 찾으러 갈 거예요. 3번 화성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 그게 화성이야. 화성은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으로 연결된 흐름 맞죠?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합니다. 화성 여기 볼게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그러니까 3번도 완전 맞는 얘기지. 다음 4번 샘여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 29번에 4번 샘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내는데 활용합니다.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입니다. 밑에 가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겠네. 얘는. 다음 5번 음색은 바이올린, 플룻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낸 식별 가능한 소리. 29번에 5번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으로 바이올린, 플룻 등 서로 다른 악기를 선택하는데 활용됩니다. 나쁘지 않죠? 요것만 가지고도 29번에 5번 맞는 얘기지. 됐을까?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시킬 건데요. 뭐 할 거냐면 29번과 30번 사이에 있죠. 거기에 리듬, 가락, 화성, 화음, 샘여림, 음색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옆에다가 6, 7번 요약해서 이렇게 쓰시게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29번 확인했고요. 31번 그림에 대해서 보러 갑시다. 31번에 1번 심벌주다. 이 그림이 아니요. 정수배로 가죠. 현악기, 관악기와 같은 고르름이지. 심벌주는 고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1번에 1번 지워야지. 그리고 31번에 1번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림은 고르름이야. 그러니까 심벌주가 아니라 현악기, 관악기. 심벌주는 타악기인가? 치는 건 아니 타악기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다음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뭘로 인식이 돼요? 가장 낮은 기본음으로 인식이 되죠. 가장 낮은 기본음 얼만데? 110이지. 110Hz로 인식이 됩니다. 2번 틀렸지. 3번 표현된 소리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 기본음 어디 있어? 기본음 누구야? 기본음. 얘죠.
얘 소리가 제일 세. 그러네. 얘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기본음이 제일 세. 기본음 112, 세기가 제일 세.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지. 4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이 그래프 자체가 요거 보세요. X축 진동수, Y축 세기니까 진동수와 세기에 관련된 거지 시간에 관련된 거 아니야. 220에 해당되는 막대가 사라져도 얘가 없어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음색이라는 거 위로 올라와서 여기 살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네. 음색은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 악기의 음색은 110, 220, 330, 440, 550 얘네가 다 합쳐져서 그 악기의 음색이야. 하나라도 빠지거나 뭔가가 추가되거나 이 세기가 변하면 다른 음색이지. 그러니까 5번 틀리죠. 31번에 5번은 또 어떻게 고쳐놓으면 될 거다? 일단은 3번 답이었고 오이쿠야. 4번 아니고 5번 음색이라는 건 부분 음들의 진동수의 합이야. 부분 음들의 상대적 세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음색. 그러니까 빠지거나 진동수 빼거나 더하면 안 돼. 소리의 크기도 변하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220에 해당되는 막대의 세기가 세어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얘기지. 틀린 얘기야. 32번이 이 지문의 제일 하이라이트 문제죠.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이올린. 일단 또 위에다 쓸까? 현악기. 고르는. 우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밖에 몰라. PQRS의 진동수를 측정했습니다. 기본음의 진동수 440, 550, 660, 880. 어머, 이거 전부 다 110으로 나누면 어때요? 4, 5, 6, 7이라고 하면서 정수배로 늘어나고 있지. 110 곱하기 110 정수배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고르는 맞아. 그리고 440이 제일 낮으니까요. 이게 뭐 가장 기본음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살펴봅시다. P와 Q 사이의 음정. 음정은 어떻게 나눠요?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누면 되지 않나? P와 Q 얼마? 550 나누기 440. 약분하면 얼마? 5 나누기 4. 4분의 5죠. 4분의 5면은 장 3도인가? 오,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고마워요. 여기 있네요. 어디가 있어? 4분의 5인 장3도. 그랬으니까 1번 맞는 얘기. 다음 뒤에 또 보러 갈게요. 2번 P와 Q 사이의 음정은 P와 Q 사이니까 얼마야? 5분의 4죠. 아니지. 4분의 5지. Q와 R 사이는요. 5분의 6이죠. 그렇지 않나? 숫자로 따지면 누가 더 커? 4분의 5가 더 크지. 크면 음정이 좁다가 아니라 음정이 넓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P와 Q 사이는 4분의 5고 Q와 R 사이는 5분의 6인데 요거 크기만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크지. 잠깐만 5, 25, 4, 24 네. 음정이 좁은 게 아니라 크죠. 다음 3번 P와 R 사이의 음정은 얼마예요? 4분의 6이니까 4분의 6이면 얼마야? 2분의 3이네? 2분의 3. 2분의 3이면 협화 음정입니까? 네. 협화 음정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면
여기 있네요. 뭐라 그랬어? 약분했을 때 분모 분자의 숫자가 5, 1, 2, 3, 4, 5, 6이면 협화음정. 근데 약분했더니 얼마 나와? P와 R은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협화음정 맞지. 다음 4번. P와 S의 부분음들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음이 440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따져볼까? 어디가 있을까? P는 기본음이 440이니까 그 다음에 얼마야? 880. 그 다음에 얼마야? 342, 342, 1320. 이런 식으로 가겠죠? Q는요. 550, 1100, 1650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R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거고요. PQR도 그렇게 갈 거고 S는 얼마였어? 880, 826, 826, 1760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4번 뭐라 그랬어? P와 S의 부분음들 중에서는 밑에 건 안 했어도 되겠구나. P의 부분음 요거죠? S의 부분음 요거지? 진동수 서로 같은 거 있나? 있네요. 880 있지. 880.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 5번 P와 S 사이의 음정 얼마예요? P와 S니까 S 나누기 P 해야 되겠죠? 880 나누기 440 880 나누기 440 그러니까 얼마야? 2 나누기 1 Q와 R 사이는요. 660 나누기 550 얼마? 6분의 5 숫자는 앞에 게 더 크죠? 더 크면 협화도도 크지.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2번. 괜찮을까요? 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음정 계산하는 거. 음정이 좁다 넓다. 협화냐 아니냐. 부분음 진동수. 협화도가 크냐 작냐.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33번. 보기에 기업. 위에다 쓸게요. 악기가 내는 소리에 여기에다 써볼까? 기업. 악기가 내는 소리에서의 요 내는 얘가 기억이야.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악기가 소리를 낸다. 괜찮지? 서술어로 쓰일 수 있어. 하지만 니은은요.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형식. 여기는 기억이고 니은은 움직여 어디가 있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에서의 내는은 혼자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언의 기능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억,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생략, 불가. 니은, 보조 용언, 생략, 가능. 자, 1번. 그 일을 다 해서 속이 시원하다. 되나? 되죠? 이 생략할 수 있어.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듣는다. 되죠? 얘 생략할 수 있어.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라. 돼.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한다고 큰 소리를 쳤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돈을 구해서 와야 돼. 그러니까 구하다 본용언, 오다도 본용언, 이 오겠다 생략하면은 안 돼. 그래서 4번.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하고 시작하자. 그렇지. 보조용언. 어이씨. 생략하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할게요. 다시 요거
본용언이죠. 생략하면 안 되는 것들. 누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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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부 다 본용언이에요. 그리고 뒤에 오는 시원하다, 큰소리 치다, 시작하다. 얘네들도 전부 다 본용언이에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본용언, 보조용언 물어보면은 어떻게? 뒤에 오는 거 빼고 문장을 끝내. 그 일을 다 해라 되지.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듣는다 되지. 내일 경기를 위해 잘 쉬어라. 뒤에 거 생략해도 되고. 그는 내일 돈을 구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아니야. 구해서 와야 돼. 득실을 꼼꼼히 계산하다, 시작하다. 이런 것들. 본용언, 보조용언 나오면 더 쉽게 확 와닿는 예는 뭐냐면 그는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 쓰레기를 다 치워버렸다. 됐을까요? 자, 질문. 먹어버렸다의 이 버렸다는 본용언이야, 보조용언이야? 보조용언이죠. 밥을 다 먹었다. 이래도 되거든. 그런데 쓰레기를 다 치워 그리고 버렸어. 그러면 얘는 둘 다 본용언. 여기에서의 버렸다 보조용언. 밑에서의 버렸다 본용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것들. 그걸로 구별하면 될 것이다. 괜찮을까요? 네.